난개발로 환경 훼손이 심해지는 가운데 개발을 허가한 면적만큼 자연을 복원하도록 의무화하는 환경자원 총량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주최 측에 홍보비와 심사비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제주어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어를 보존하기 위해 제주에 국립방언연구원을 설립하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수학철을 맞아 감귤 절도 사건이 급성입니다. 하지만 과수원이나 농로 등의 CCTV가 없어 절도범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인구와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난개발로 환경이 훼손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제주도가 개발을 허가할 때 그만큼 자연을 복원하도록 의무화하는 환경자원 총량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 환경자원 총량제를 도입한 호주의 퀸즐랜드주. 개발을 허가할 때 야생 동식물의 숫자와 서식지 면적, 출생과 사망률 변화까지 조사해 복원 비용을 산출합니다. 최근 4년 동안 156군데 개발 사업에서 76억 원을 거둬 마라도 넓이의 10배가 넘는 숲을 복원했습니다. 제주도가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도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야생 동물과 지질, 경관과 수질 등 21개 환경 자원을 조사한 뒤 개발로 줄어든 총량만큼 복원시키거나 보상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복원할 토지를 사전에 비축해 개발 이전에 미리 복원해두는 생태 계좌 제도를 만들고 핵심 지역 사유지는 사들여서 보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굉장히 많은데 그 받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자연적으로 핫스팟이 되는 중요한 지역들을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시민들은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런 법제화를 시켰다 해서 과연 국토부나 좀 더 힘이 센 부처에서 제주도에 이런 게 필요하다 했을 때 그거를 넘어서는 법이 되는지. 생육하고 있는 그 동식물들이 매우 다른 상황을 나타낼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 간 차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불균형하게 총량제에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환경자원 총량제를 준비해 2022년에 도입한다는 계획이어서 난개발을 억제할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제주 4.3 특별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14일과 19일, 20일, 21일 잇따라 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4.3 특별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간 쟁점 법안에서 빠져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JDC가 올해 한국소비자포럼에서 주최하는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을 받았습니다. 주최 측에 홍보비로 무려 1,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고 다른 민간단체 수상에서도 수백만 원의 심사비를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2014년 개관 이후 100억 원이 넘는 적자에 시달리는 JDC 항공우주박물관. 한국소비자포럼은 지난 4월 이곳을 올해의 브랜드 고객 충성도 어린이 과학부문 대상에 선정했습니다. JDC는 보도자료까지 내며 수상을 자축했지만 주최 측의 홍보비 명목으로 1,65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측에서 이제 우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공동으로 이제 홍보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JDC는 지난해와 2014년에도 민간단체로부터 2개 상을 받으며 심사비로 450만 원을 줬습니다. 지난해 상을 준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는 심사비 지원이 수상 조건이었습니다.
금액은 그 업체에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비자 포럼에서 이 정도의 홍보를 하자고 제안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언론사와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10개 안팎의 상을 받은 제주도는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에 주최 측에 지원된 예산 내역은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같은 상을 받은 다른 지자체들은 모두 지원금을 낸 데다 정보공개 회신 내역에 누락된 수상 내역도 있어 자료 공개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일단은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제출을 해달라고 해서 수합받은 내용으로 이제 정보공개 자료를 드린 거거든요. 부서에서 누락해가지고 제출을 안 하셨다고 하면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제 확인은 어렵습니다. JDC와 제주도는 최근 5년 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상장사를 한다고 지목한 언론사나 민간단체로부터 30여 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버스 준공영제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조례안에 따르면 3년 안에 3번 이상 부정행위로 재정 지원금이 환수되거나 감액된 업체는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 기간 제외됩니다. 또 부당하게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하고 1년간 성과 이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운수업체가 스스로 선정해온 감사는 도지사가 매년 공모로 선정하게 됩니다. 유네스코는 제주어를 소멸 직전에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제주어는 물론 다른 방언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다양한 지역어를 보존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연구기관을 제주에 설립하자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 정류장마다 정겨운 제주어 문구가 눈에 띕니다. 제주어를 소재로 한 문화상품이나 제주어를 쓰는 공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007년 제주어 보존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제주어를 지켜나가기 위한 변화의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지만 보전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국가 차원에서 지역어를 활성화하는 사업들을 한다면 비단 이거는 제주어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의 지역어를 살리고 지역 문화를 살리고 그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학 대회에서도 제주어와 같은 지역어 활성화가 화두였습니다. 지역어의 소멸은 문화 다양성을 해치는 만큼 제주에 국립방언연구원을 설립하고 각 지역에 분원을 두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가 그 종주가 돼서 경상도 신라방언도 조사하고 전라도 방언 조사도 하고 그 넘어서 환경도 평안도 조사까지. 제주어는 독창적이고 이질적인 언어가 한 국가의 방언으로 편속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 무형유산 등재 요건을 갖췄다는 의견도 제기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오는 14일 실시되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제주 지역에서는 7,070명이 응시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30명이 줄어든 것으로 재학생이 5,569명, 졸업생 1,352명, 검정고시 출신이 149명입니다. 시험은 도내 14개 고등학교에서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진행되며 예비 소집은 13일 오후 1시입니다. 수확을 앞둔 감귤 37톤을 몰래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해 땀 흘려 지은 농작물을 훔쳐 달아나는 파렴치들 때문에 농가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감귤밭에 감귤이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열매를 따냈는지 가지마다 감귤 꼭지가 그대로 달렸고 바닥에는 껍질이 널려 있습니다. 감귤밭 주인이 다른 지방에 볼 일이 있어 보름여간 밭을 돌보지 못한 사이 감귤 37톤이 사라진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까지 하랴 공포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 밭에 오면서도 뭔가 누가 확 나타나가지고 뭔가 위협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감귤밭 가까이에 CCTV가 없다 보니 범인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자주 관리가 되지 않고 인적이 드문 과수원은 절도 피해를 당할 우려가 높습니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농산물 절도 사건은 150건. 수확철 밭대기 거래처럼 속여 농산물을 대규모로 훔치거나 작업 중에 빼돌리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가 있는 농로가 거의 없고 절도한 물건을 팔아버리면 증거도 찾기 어려워 검거율은 60%를 조금 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계약한 감귤 바친양 인부들에게 감귤을 수확토록 해서 피해가 약 1,000만 원 넘는 그런 사례도 차량 번호를 반드시 기록해 두셨다가 혹시 감귤 도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경찰에게 그 차량 번호를 알려주시면은 한 해 땀 흘려 지은 농작물을 한순간에 가로채는 농작물 절도가 잇따르면서 경찰은 밭을 오랜 기간 돌보지 못할 경우 인근 파출소에 예약 순찰을 요청하거나 농산물 저장 창고 등에 경보기 등을 설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 4.3을 폭동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부른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제주국제대 이사직을 맡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주국제대는 이명희 교수가 이사 취임과 관련된 사무 중지를 요청함에 따라 제주도에 이사 취임 승인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자신은 4.3을 폭동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데 4.3 폭동론자로 지역 언론에 보도된 경위를 파악해달라고 학교 측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민회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읍면동 자치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는 청원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도 읍면동 자치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만큼 읍면동장 직선제와 주민의회 구성 등을 도민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공사업체가 강정 주민들의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됐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제주도는 시행 권한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A건설사 등 5개 업체는 2014년 공사계약을 체결했지만 주민 갈등으로 제주도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등 400일 넘게 공사가 늦어지자 지난해 8월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업체 측이 청구한 추가 공사비용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재사 운영자 69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사찰 주지인 65살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5월 도지정 문화재인 제주시 한 사찰 내 불상에 보호 누각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공사 대금을 9억 원으로 부풀려 보조금 4억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19회 최남단 방어축제가 오는 21일부터 나흘 동안 서귀포시 모슬포항 일대에서 열립니다. 흥과 멋과 맛의 향연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방어 맨손으로 잡기와 선상 방어 경매, 방어 릴락시 체험 등으로 꾸며집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